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기는 해요. 네네네. 내 아이가 뭐 맞았는데 또는 뭐 내 아이가 학폭을 당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그러실 것 받긴 같아요. 하거든요. 네네. 솔루션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솔루션의 공통점은 네. 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대기자TV 최초로 스튜디오에 검사님을 모셨습니다. 흥미진진한 법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희 검사입니다. 예, 검사님이라 좀 다르네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근데 역시 오늘 검사님 모시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모시게 된 계기가 사실 있죠. 마법의 푸드트럭이라는 법률 동화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 법률 동화책이 낯설거든요. 저희한테는. 어떤 책인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법률, 그리고 동물, 그리고 동화 이 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법률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 세 가지 조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되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누가 법률을 설명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물 친구들이라면은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동물 친구들이 법률적 분쟁에 놓인 친구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마법의 힘이 담긴 간식까지 선물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법의 푸드트럭이라는 법률 동화를 쓰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아주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법률 동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사님이 쓰셨다니까 더 이색적으로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적 개념, 법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어른 입장에서도 좀 낯설거든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분쟁 상황을 겪게 될 텐데요. 가짓수가 예를 들면 뭐 10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10가지의 분쟁 상황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5가지로 줄일 수 있다. 또는 3가지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지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나눠주는 게 법률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법률을 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고 분쟁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분쟁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지혜를 담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런 법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낭패를 본 사례들을 평소에 보셨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법률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될 텐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욕 사건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익명성에 가려져서 아이디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말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아이디 속에 숨어서 하는 말도 처벌되는 행동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말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아이디를 추적해 봤을 때 확인되는 피의자가 소년범인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앞에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검사님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이런 부분이 될 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아이들이 모욕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5명이 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3명만 또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특히 이제 저희 아들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다. 저희 아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아들 둘이시라고.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법률 개념이나 법적 개념을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알 수 있는 창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률이라는 게 너무나 생소하기도 하고 되게 나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은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법률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아이들에게 뭐 너의 지금 행동은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건 처벌받는 행동이야. 또는 이거는 너가 지금 잘못한 거야. 법률에 위배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법은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 요 기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데 어우러지는데 방해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 법률이고 그게 이제 규칙인데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 요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아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간결하게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법률가적인 기준점이 설정된 건강한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너의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너의 행동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이제 알려준다고 하면은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상황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이 관심을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이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건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돼. 숙제는 친구 거 베끼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도 이거를 편안하게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이제 그러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씩 쓰게 되었는데요. 가령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친구가 자기랑 놀고서 엄마 이 놀이를 같이 해주면 엄마 나한테 포켓몬 카드를 주기로 했어. 근데 그 포켓몬 카드 안 가지고 오더라고. 이런 걸로 너무 애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저 친구는 그냥 흘려가는 말로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의 아이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 속상해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른들이 안 지키는 상황들도 아이가 볼 거잖아요. 어른들도 안 지키는데 왜 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행동을 보고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먼저 일단 물어봐 주고요. 저 행동은 지금 보기에 좋아 보여? 아니면 그렇지 않아 보여?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저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 저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야. 그래서 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우리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이제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아이에게 설명을 한다면 아이가 간결하고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으면 피해를 주는 상황인 걸 보여.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모욕죄라든지 그런 키보드 워리어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너의 행동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같이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할까요?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령 이제 유치원생한테는 제가 그렇게 설명하진 않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 나아가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까지도 이제 설명을 요즘엔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점유이탈물이란 말 자체도 너무 생소해요. 결과적으로는 땅에 떨어진 물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하고 아들하고 이제 공원을 지나가는데 포켓몬 카드가 저기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엄마 너 저 카드 뒤집어 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포켓몬 카드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저 가서 그럼 우리 뒤집어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들이 이렇게 카드를 뒤집었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카드인 거예요. 그래요? 네. 하필이면. 네. 엄마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돼. 요건 잘 알아요. 근데
땅에 떨어진 물건은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 내가 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네네. 왜냐면 날 잡았다. 네. 거예요. 무인 그런 판매점에서 진짜 하나 500원짜리 하나 훔쳐가도 CCTV로 다 찾아내요. 되게 세세하게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에 떨어진 물건도 이거 가져가게 되면은 분실신고가 되었고 충분히 이 범인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무심결에 그냥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이게 이제 경찰서에 갑자기 들락날락 해야 되고 또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아이한테도 이거는 점유이탈물이고 이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쓰레기장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일단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좋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차피 주워 가면 어떡해. 그거는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알았을 땐 적어도 문제 상황에 다시 휘말려 들진 않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아이랑 함께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 법적으로 딜레마 상황, 이게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딜레마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때 부모가 현명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아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법률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앞장서 해결하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사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 아이가 부담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라던가 또는 이런 문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네. 저한테 와서 엄마, 너 친구가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자기가 맞은 거에만 집중을 해서 저한테 막 사건을 토로를 해요. 그치만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가 너를 일부러 때렸을까? 너를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 아이들이 보통은 그냥 행동이 커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지 네네. 진짜 누구를 이렇게 마구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행동은 좀 네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다친 것은 충분히 공감해 주되 다만 그 상황이 문제되는 상황이야. 또는 이거는 걔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하게 볼 수 있고 상황에 대해서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가르치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섭섭해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저희 아이의 감정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빨리 헤어나와야지 우리 아이도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거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는 것도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해주면은 또 아들은 그런가? 이러면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아이를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네, 또 맞아요. 받아주면 또 이 부분을 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랬을 때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놓을 수 있도록 만약에 검사님이 추천해 주실 그런 방법이나 멘트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줬어.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웠어. 네. 속상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해요. 그렇죠. 교우관계가 문제가 있나? 왕따인가?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사실 아이의 말에 그렇게 그럼요. 대처하기가 네네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아이가 외로웠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치. 친구가 안 놀아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 친구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이 맞아. 다른 친구랑 체스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너를 거절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황을 거절한 거야. 아이에게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상황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거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어머님들이 사실 내 아이 문제가 되면 이성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우리 아이가 다친 거에만 포커싱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에만 사실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시적으로 보는 면이 필요하고 상황을 봐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면 내 아이가 먼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가령 뭐 학폭 사건에서도 어떤 친구가 뭐 상대방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주먹을 든 친구는 그 이전부터 상대방 아이한테 쭉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런 거에 노출됐던 친구가 참다 폭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상대방 엄마는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사실에 이제 매몰이 되어서 학폭이 반대로 이제 걸리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일에서는 어머님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추천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사실 이해를 해야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그 너그러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식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감정이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모님한테 이 부분에서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게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법적으로 이 부분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부모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면 참고할 만한 뭐 사이트나 방법이나 이런 거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기는 해요. 내 아이가 뭐 맞았는데 또는 뭐 내 아이가 학폭을 당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저는 아이의 마음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사실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의 문제 다가왔을 때 이게 아이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이의 마음이 다친 것을 보듬는 방법이 아니라 엄마가 화가 나서 나는 저 아이를 끝까지 처벌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내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저 아이의 처벌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내 아이는 사실 저 친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과는 차치하고 이제 절차를 밟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다 같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조언을 사실 너무 드립니다. 중요한 멘트예요. 감정 때문에 휩쓸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아이라면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도움을 주셨고 이 아이가 놓여진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인 아이가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확증 편향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멘토는 사실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기준점을 잘 설정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선 저는 사실 혼자서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뭐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해보고 도움을 요청을 한번 해보고 또래들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소년범도 많이 만나시죠? 네, 소년범 제가 처분을 하면서 가장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게 많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 처분이 이 아이의 인생을 사실 가를 수 있는 처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년범의 출발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점점 이제 옆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지 않고 혼자 판단하다가 더 극적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례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범죄에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성관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또는 제3자들로부터 그런 성범죄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피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폭력에 자꾸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른들의 그런 적절한 관심과 또 그런 보호가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소년범 사건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으면 교육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교육은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법률을 예전부터 조금 어렵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법률이 다 진짜 한자로만 쓰여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야. 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는 인식이 사실 지금까지 조금 이어져 와서 법률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교육도 사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미리서부터 안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많은 문제 상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기준점이 사실 법률이거든요. 뭐가 나지 않는 방향, 그런 뭐가 나지 않는 방향의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의 테두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덜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소년범들을 보면서 그 아쉬움을 검사님이 자녀를 볼 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 보면서 생겼던 그런 교육관이 있으실까요? 많은 이제 친구들이 사실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관심 아래에서 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참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에게 정말 끊임없는 관심과 그다음에 그런 보호를 해야 하는 그 의무를 내가 바쁘다고 해서 조금 놓아서는 안 되겠다. 적절한 관심과 보호가 아이에 가장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죠. 너무 바쁘신 일과 속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